네, 안녕하세요. 조선을 담당하는 대연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도 흥하해온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에즈 운하 관련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향후 시나리오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정보의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실된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현실에서 제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어려워하시는 분부터 깊게 파고 싶으신 분들까지 제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업에 관심 있으시거나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른다 혹은 조금 더 알고 싶다, 이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분석 심층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흥하해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해운주들의 최근 가장 주요한 이슈는 바로 수에즈 운하 관련한 이슈죠. 자, 현재 이케아가 수에즈 운하의 상황이 물류 지연을 초래하고 특정 제품의 가용성에 제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건이 일어난 계기를 한번 설명드려보면 예멘 반군의 상성 공격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건데, 결국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 수송이 중단이 되면, 자, 해운업계 입장에서는 비용 상승이 예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이 부분은 해운주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우회로 경로를 선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멀어지면서 비용적인 측면이 늘어날 테고, 실제로 추가 부담 비용을 보게 되면 항해당 100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된다. 자, 그리고 우회 경로를 선택하게 되니까 시간적인 부분도 길어지겠죠. 이 시간 역시 7일에서 10일이라는 시간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이 된 상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회 경로 자체가 아프리카인데, 이 아프리카로 우회 경로를 하게 되면 관련 국가들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에 그리스, 불가리아를 뽑고 있는데, 이 그리스, 불가리아 국가는 유럽이기 때문에 결국에 유럽에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홍해 사건은 미국보다는 유럽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유럽의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선적은 이미 끝나서 다른 시기에 비해서 타격은 크지 않겠지만, 이 홍해 혼란이 계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비용 상승 압력이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건이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미국부터 전 세계의 경제에 파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결과를 추적을 해야 한다라는 점, 자, 우리가 추적을 해야 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에 이렇게 되면 단기적인 해운주 주가에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어도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증시 전체적인 하방 압력을 받으면 같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5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상승을 해준다면 2,500원 구간의 물량이 적기 때문에 2,600원 가격대까지 상승할 수 있다. 자, 하지만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면, 물량대가 가장 많은 2,200원 구간, 또 21선 구간, 자, 이 구간까지 1차적으로 지지를 받거나 121선과 61선까지도 조정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이러한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과거의 패턴이 있습니다. 자, 2021년도 발생한 수에즈 운하 에버기브노 좌초 사건 당시에 해운사들도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희망복을 선택을 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한 주 동안 HMM 그리고 페노션, 대한해운 각각 주가가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사고가 일주일 만에 정리가 되면서 해운주는 상승폭 대부분을 반납한 모습을 통해서 단기 모멘텀으로 주가 상승 이후에 되돌림 현상은 패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사실 해운 운임 상승에 따른 수혜도 있겠지만, 해상 보험료 같이
이 추가적인 비용도 상승하기 때문에 자 무조건 이 향후 기업 실적과 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한 이 흥하이온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이 발틱 운임 지수와도 관련이 있죠. 자, 이 조선주에는 신조선가 지수와 이 주가의 관계가 있지만 특히 해운주 중에서도 흥하이온, 대한해운, 또 페너손 같은 종목들은 이 특성상 발틱 운임 지수와 이 주가의 상관 관계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을 볼 때는 발틱 운임 지수부터 유가까지도 살펴봐야 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어제 미증시 살펴보면서 이번 주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특히 유가 관련해서 이 해운주와 조선주에게는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증시 시황 말씀드려보면, 자, 어제 미증시, 이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부분은 역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주가가 유동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유동성은 금리의 영향을 받죠. 이 3분기 GDP 성장률이 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인플레가 잡히고 있구나,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해석으로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사실 유럽 증시의 경우에는 유럽 중앙은행의 영향을 받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직까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이고, 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이 내년 초 통화 정책이 완화되면 더 큰 상승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살펴봐야겠죠. 자, 국제 유가를 보게 되면, 자, 앙골라가 이 오펙을 탈퇴하겠다고 밝힌 원인으로 이 유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대표적인 예죠. 특히 오펙의 공급에 의해서 이 석유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이 앙골라가 오펙을 탈퇴하면서 자, 원유 가격을 과연 오펙 회원들이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드는 거고, 이 통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앙골라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에 110만 배럴 정도이기 때문에 자, 원유 시장에서의 영향은 크지 않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점은, 자, 오펙 내에서 이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자, 왜냐하면 이 앙골라는 이 원유 감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국가였고, 이 오펙 회원들의 산유량 관련해서 합의된 의견을 내지 못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발표한 이 주간 석유 재고 통계에서 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이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 미국 내 원유 수급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국제유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요인이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홍해 주변의 이 정세 악화가 원유 수송의 차질과 이 공급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해서 이 국제 유가 이 하락폭을 제한한 상태다라는 점까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주, 이 해운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국제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가의 동향 계속해서 살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유가의 상승, 하락 모멘텀은 이 조선주와 해운주에는 각기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